로직 챕터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할 이 두 개의 토픽 중에서 첫 번째 거는 비교적 간단한 것이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의 복습에다가 약간의 내용을 추가한 겁니다. 두 번째 거가 아주 중요하고 시간이 제법 소요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 끝마치기는 좀 어렵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파트 1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파트 2로 조금 더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로직 챕터는 다음번 동영상을 포함해서 총 11개의 동영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챕터들에 비해서 이 로직 챕터에 시간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챕터가 내용이 조금 많은 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뒤에 나오는 챕터, 현재 Logic in Coq 이건데 Inductively Defined Propositions하고 The Curry-Howard Correspondence하고 여기 나오는 내용을 미리 당겨서 많이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치우고요. 여기까지 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in, not, nil, prime이 있죠. 그러니까 이 prime이 없는 버전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x가 리스트 L에 속한다면은 L은 empty가 아니라는 얘기죠.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데 증명은 이렇게 쉽게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해보죠. 그러면 이거는 42가 L에 속한다면 L은 empty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in not nil의 특수한 경우죠. 이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는데 이거는 x가 특별히 42인 경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theorem을 apply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요. 여기서 apply 하면은 fail 하거든요. 42를 써야 된다는 사실을 콕이 못 알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증명을 제대로 하려면 이 변수 x에 주어져야 될 값이 40이라는 것을 이렇게 명시해 주는 거죠. 여기 볼까요? 일단 여기까지 오고 이때 변수 x의 값으로 42를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행하면 goal priv이 이렇게 바뀌니까 이제 exact h 하면 되겠죠.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x의 값을 이렇게 주는 대신에 이 상태에서 보면은 h에는 42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apply 이 theorem 해주고 in h 해주는 거죠. 그러면 x가 40이라는 것을 콕이 알아낼 수 있죠. 이런 것을 forward reasoning이라고 그러죠. 메시지를 보면은 unable to find an instance for the variable x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x라고 하는 변수의 통상적인 apply는 goal prive에 적용되는 거니까 backward고 이거는 h라고 하는 가설에 적용을 하니까 이거는 forward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 거는 그 in, not, nil이라고 하는 theorem을 하나의 함수로 보았을 때 인수가 뭐냐 이거죠. 인수가 3개입니다. 여기 볼까요? a라고 하는 타입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a의 원소 x가 있고 그 다음에 a의 원소들로 이루어지는 리스트가 있죠. 그래서 a, x, l 이렇게 3개의 인수가 있는데 이 중에 a와 l의 값은 주지 않아도 콕이 알아서 찾고요. 이 x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apply in not nil 한 다음에 42만 값을 딱 주고 그 나머지 2개의 인수에는 언더스코어만 써줘도 충분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goal prive이 h랑 똑같아지니까 아주 쉽게 증명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이 상태에서 apply h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pply 할 때 여기까지만 하는 게 아니고 이어서 h를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1634번과 1642번 라인을 보면은 요 h가 여기 들어갔다는 그것만 다르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apply 해주면 단번에 끝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한 거의 복습인데요. 그 다음에는 SF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제가 추가한 겁니다. in, not, nil, prime입니다. 원래의 theorem in, not, nil과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똑같은데 여기 타입 변수 a에다가 중괄호를 쳐가지고 이것을 implicit, 즉 암묵적 인수로 바꿨다는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럼 뭐 증명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자세히 들여다보진 않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시 42가 L에 속한다면 L은 empty가 아니라는 걸 증명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잘 보면 여기가 apply in not nil prime이죠. 그 다음에 인수가 2개죠. 여기서는 언더스코어로 타입 인수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여기다가 알려주고 있었는데 여기는 타입 인수가 implicit이니까 이렇게 중괄호를 쳐서 implicit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거를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42 언더스코어만 쓰면 충분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example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냥 쭉 실행해 보면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메인 토픽인 Working with Decidable Properties입니다. 여기서 이 property는 그 타입의 원소에 대한 성질을 말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 property라는 용어보다 predicate, 즉 술어라고 하는 용어를 더 선호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먼저 decidable property, 즉 판별 가능 술어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준비해 온 것을 같이 보시죠. in이라고 하는 predicate이 있었습니다. 그 정의는 이렇게 프린트 명령을 쓰면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타입 인수 A는 implicit로 처리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수가 두 개인 셈이죠. X와 L. 이렇게 인수는 두 개가 있고요. return하는 것은 proposition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항 수러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됐는지를 복습해 보면은 L이 empty list일 때는 false라고 하는 proposition을 return하고 그리고 L이 empty가 아닐 때는 이렇게 head X'과 tail L'으로 이루어졌을 테니까요. 이때 이 head가 이 인수 X와 동일하다면 그러면 좋은 거고요. or 그 다음에 이 in이라고 하는 이 수러를 여기서 recursively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X가 이 L'이라고 하는 tail에 속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정의하면은 이 in이라고 하는 수러는 어떤 타입 A의 원소 X가 타입 A의 원소들로 이루어진 리스트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말해주게 되겠죠. 그런데 이 in이라고 하는 함수를 proposition을 리턴하는 것이 아니고 boolean을 리턴하는 함수로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in bool이라고 하는 이름을 제가 주었는데요. 이것의 리턴 값의 타입은 bool입니다. 리스트가 empty일 때는 false라고 하는 boolean 값을 리턴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x가 head 원소와 같은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같다면 여기가 true라고 하는 bool 값이 나오고 이 or는 볼 필요가 없죠. 이미 true가 나왔으니까. 이것이 true가 아닐 때는 1위로 가는 거죠. 그리고 L'은 원래 L에서 head 하나를 제거한 그 X'을 제거한 거죠. 그러한 새로운 리스트에 대해서 다시 X가 L'에 속하는지를 묻는 겁니다. 이 정의를 보면은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 함수는 proposition을 리턴하고 이 함수는 bool 값을 리턴한다는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처음으로 증명했던 example이 4라고 하는 자연수는 1, 2, 3, 4, 5 리스트의 원소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때는 in, for, 그리고 list, 그리고 끝났죠. 근데 이번에는 in, bool, for, 그다음에 list 쓰고 equal to를 써주는 거죠. 이 좌변은 boolean term이죠. true 아니면 false입니다. 우변은 true라고 딱 정해놨습니다. 이것의 증명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simple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좌변이 계산이 됩니다. 그냥 true라고 나오나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증명이 됐습니다. 지난번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in, for, 1, 2, 3, 4, 5 이 proposition을 증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simple 해주고 그 다음에 right 그러니까 계속 disjunction의 우변만 취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4 equal 4가 좌변으로 올 테니까 그때 left를 취해주고 그 다음에 reflexivity 해주면은 증명이 됐죠. 그러니까 이번의 증명이 지난번의 증명보다 조금 더 간편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example로 우리가 이걸 증명했었죠. n은 자연수인데 그 자연수가 2, 4라고 하는 리스트의 원소라면 그렇다면은 n은 어떤 다른 자연수의 2배다 이런 얘기죠. 그때 증명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있는 in이라고 하는 수로 대신에 이 in bool이라고 하는 boolean 펑션을 써서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 proposition을 만들고 그걸 증명해 보도록 하죠. 그런데 그 증명이 좀 복잡하고 깁니다. 먼저 여기까지 오고요. 그 다음에 뭐 simple 해주죠. 그 다음에 좀 여기 복잡한데 일단 인트로스 해주고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goal prob이 존재문이니까 이 n'의 값이 될 수 있는 witness를 찾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n이 2일 때는 1이고 n이 4일 때는 2일 텐데 이 가설이 disjunction이라면은 그러면 destruct 해가지고 증명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disjunction이 아니고 그냥 등식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증명해야 될지가 좀 막막하죠. 여러 개의 단계를 거쳐서 증명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n equal 2라고 하는 등식이 n equal 물음표 2라고 하는
불리안 term이 true와 값이 같다고 하는 이 프로포지션과 동등하다는 걸 증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n equal 2이면 이것이고 요거는 요것의 역이죠. 역으로 이 우변이 성립하면 그렇다면 n equal 2이다. 이 두 개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것은 증명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인트로스 해주고 그러면 여기에 가설에 등식이 있으니까 rewrite를 해줄 수 있죠. 그러니까 rewrite를 해주면은 여기 n 대신에 2가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simple 해줄 수 있고 아주 쉽게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역의 증명은 쉽지 않습니다. 먼저 인트로스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가설에 n에 대한 등식이 있었다면 rewrite 해주면 되는데 가설이 등식은 등식인데 이것은 어떤 불리한 term에 대한 등식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 가설을 어떻게 이용할지 적당한 택틱이 잘 안 보입니다. 이 my1'이라고 하는 프로포지션은 특정한 자연수인 E에 대한 그러한 프랍이죠. 이걸 증명할 때는 E 대신에 더 일반적인 임의의 자연수 M에 대해서 이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보실래요? n equal 물음표 E 대신에 n equal 물음표 M을 넣었죠. 그 다음에 equal to, 그 다음에 n equal E 대신에 n equal M을 써준 겁니다. 그럼 얼핏 보면은 이것이 my1'보다 더 복잡한데 이거는 직접 증명할 수 없지만 이거는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시간 관계상 한 줄 한 줄 보지는 않겠고요. 대략 설명을 드리면 n에 대한 인덕션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n이 0인 경우 인트로스를 해주고 그 다음이 m이 0인 경우와 석세서인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이렇게 디스트럭트를 해주죠. 그러면 m이 0인 경우는 아주 쉽고요. 등식이니까 그냥 리플렉시비티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m이 석세서일 때는 이 h가 이게 모순이죠. 왜냐하면 이 좌변이 계산을 해보면은 simple 해주는 거죠. simple in h 해주면은 여기가 모순이 나오죠. 이때 discriminate 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귀납 단계에서도 역시 인트로스 해주고 디스트럭트 해주고 m이 0인 경우는 쉽고요. simple 해주면 되고 이 h의 좌변이 이게 false잖아요. 석세서가 0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 뭐 쉽게 discriminate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은 이 부분이 좀 흥미있는데요. 이걸 simple 해주면 이 좌변에서 이 s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맞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equal 물음표라고 하는 함수의 정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inductively 정의되었는데 그 정의에 따르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n' equal 물음표 m'이 여기 있죠. 사실 여기는 m인데 이 m은 for all이 붙어있기 때문에 m 대신에 m'을 쓸 수 있다고요. 그럼 여기 후건이 n' equal m'이 되겠죠. 그래서 apply 해주면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엔 뭐 쉽습니다. 이 BEQNAT true라고 하는 레마는 암기해둘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Boolean equality, natural number, true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를 apply 하면 my1'이 증명되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인트로스 해주고 apply 해주고 그러면은 이게 똑같으니까 여기서 이제 exact h 해줘도 되는데 assumption을 쓰면 편하게 되죠. 가설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중에 어느 하나가 이 goal prop과 일치한다면 그때 assumption을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좀 편하고 어떻게 보면 좀 게으른 택틱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my3는 이 조건문인데 이것의 전건은 우리가 원래 증명하고자 하는 그 프로포지션의 전건과 일치합니다. 다만 후건을 직접 증명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일단 후건을 이렇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n이 이 리스트에 속한다면 n은 2이거나 n은 4이거나 직관적으로는 당연한 얘기죠. 증명은 뭐 어렵지 않은데 그냥 시간 관계상 이렇게 슬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my4도 역시 조건문인데 이것의 전건은 여기 후건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n equal 2이거나 또는 n equal 4이다. 직관적으로 역시 당연한 것이고 증명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assumption이라고 하는 그런 택틱을 여러 번 썼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my5는 이 전건은 my4의 후건이고 이 후건은 원래 증명하고자 했던 프로포지션의 후건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증명은 뭐 쉽고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my1부터 my5까지 쭉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엮으면은 우리가 증명하고자 했던 이 프로포지션을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어떤 원소가 리스트에 속한다를 말해주는 그러한 프로포지션을 in이라고 하는 프레디킷을 써서 만들 수도 있고요. 혹은 in bool이라고 하는 그런 boolean 펑션을 써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수학적 팩트를 증명하고자 할 때 때로는 이 in을 쓰는 것이 더 편하고요. 때로는 in불을 쓰는 게 더 편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in과 in불을 예로 들어서 공부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 SF 웹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로지컬 클레임을 표현하는 두 가지 다른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는 물이고 다른 하나는 프랍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decidable, match, rewrite라는 세 항목에 대해서 각각 얘네들이 yes냐 no냐 이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죠. 여기서 이 match하고 rewrite는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decidable은 조금 혼동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그 decidability라는 것은 closed cork expression은 그것이 타입이 bool인 경우에는 유한번의 스텝으로서 true 또는 false로 simplify, 계산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다시 말해서 어떤 terminating mechanical procedure 그 boolean expression이 true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proposition이 decidable 하지 않다는 건 또 무슨 얘기냐? proposition에는 boolean term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boolean term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 proposition이 decidable 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만일 그 proposition이 어떤 boolean term equal true 혹은 false 형태라면 그렇다면 그 proposition도 decidable 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proposition이 boolean term을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방금 제가 말한 그 형태가 아닐 때는 decidable 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말도 여기 보면은 proposition의 decidability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좀 혼동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proposition은 decidable and undecidable proposition을 포함하고 있다. decidability라는 것은 함수에 대한 것과 proposition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함수에 대한 decidability는 그 함수를 계산하는 mechanical procedure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지는 거고 proposition에 대한 decidability는 그것의 증명이 있거나 그것의 부정의 증명이 있을 때는 decidable 하다. 그리고 반대로 proposition에 대한 증명도 없고 그것의 부정에 대한 증명도 없을 때 그때 그 proposition은 undecidable 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좀 다른 개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써 있는 이 decidability는 이 둘 중에 어느 것인지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요. 먼저 로지컬 클레임을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 불과 프랍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정확히 말씀드리긴 좀 힘든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proposition이 boolean term equal true 형태일 때 혹은 뭐 false 형태일 때도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공부했던 in bool xl equal true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bool 타입이고 그리고 이런 형태가 아닌 모든 proposition을 prob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in xl 해도 내용적으로는 요거랑 똑같은 거죠. 하지만 이것은 이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prob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번 bool은 decidable 한데 2번 prob은 undecidable 하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유한번의 스텝 내에 true나 false로 계산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그 boolean term이 closed여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variable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고 이걸 흔히 ground term이라고도 말하는데 SF에서는 closed term이라고 부르고 있네요. boolean term이 closed라는 것은 그것이 true, false로 evaluate 되는 것을 보장받는 것에 대한 충분 조건입니다. 필요 조건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이 전체가 boolean term인데요. 여기 보면 x라고 하는 variable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값은 false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boolean term이 variable이 없다면 그것은 반드시 true나 false로 계산이 되는데 variable이 있는 경우에는 계산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계산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2번 prob이 undecidable 하다. 이건 무슨 의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logical claim을 proposition으로 나타냈을 때 여기 이러한 형태 즉 bool term equal true 혹은 false 형태가 아니라면 이때는 이것의 증명을 생성해주는 알고리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프로포지션의 증명이 존재할 때는 그 증명을 생성하고 증명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을 해주는 그러한 알고리즘이 존재한다면 decidable이라고 하겠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undecidable이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한편 콕은 프랍의 증명을 확인해주는 알고리즘을 제공합니다. 이 알고리즘은 주어진 프랍의 증명을 찾아주지는 못하지만 프랍하고 어떤 하나의 증명이 주어졌을 때 그 증명이 주어진 프랍의 증명인지 아닌지를 판별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일종의 타입 체킹 알고리즘이죠. 이를 두고 콕의 증명 알고리즘은 semi-decidable 혹은 half-decidable 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non-deterministic 알고리즘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여기 대해서는 오늘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기로 하죠. 그리고 1위로 넘어와서요. 여기 보면은 물과 프랍 이 두 가지 방식의 표현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 기준이 있죠. decidability, 매치가 되느냐, rewrite tactic을 쓸 수 있느냐 이건데 decidable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불 방식은 decidable하고 prop 방식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match입니다. 이 match에 대해서는 여기다 써봤는데요. 이건 비교적 간단합니다. 불리안 텀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다시피 match with를 쓸 수 있죠. 이것은 반드시 true이거나 false일 테니까 true일 때는 이거를 리턴하고 false일 때는 이거를 리턴한다. 뭐 이런 식으로 match를 쓸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런데 prop에 대해서는 이게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이 prop을 true일 때는 어떻게 되고 false일 때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match는 term에 대한 거지 proposition에 대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다가 지금 좀 치겠습니다. if 물 term 지금 이 표현은 이거와 똑같은 의미이죠. 둘 중에 원하는 것을 골라 쓰면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흔히 콕을 처음에 공부할 때 이런 실수를 하는데요. 이렇게 else 이렇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런 형태의 표현을 많이 쓰죠. 하지만 콕에서는 이것은 일리갈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로 여기를 prop 대신에 if x equal 1 이러한 구문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많이 쓰죠. 그러니까 콕에서는 equality가 하나니까 이렇게 쓰고 싶을 수 있는데 이것은 문법에 맞지 않는다 이거죠. 하지만 이건 됩니다. 이런 표현은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x equal 물음표 1 이 부분은 불리한 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 다음은 rewrite인데 이 부분은 prop에 대한 거네요. 그러니까 t1 equal t2 이것은 proposition이죠. 그래서 이 h라고 하는 가설 이것이 컨텍스트에 존재할 때는 goal proposition에 t1이 나타난다면 그것들을 전부 혹은 일부를 이 t2로 치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이 이러한 형태일 때, 즉 bool 타입일 때는 goal prop에 있는 t1을 t2로 치환하기 위해서는 그냥은 안 되고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t1 equal 물음표 t2 equal true는 t1 equal t2라는 prop과 동등하다는 걸 미리 증명해 놓았다든가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먼저 이걸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rewrite를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reflection principle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나중에 또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보시다시피 이 match라고 하는 것은 불 방식에서는 쓸 수 있고 prop 방식에서는 쓸 수 없다. 그리고 rewrite라고 하는 책략은 불 방식에서는 쓸 수 없고 prop 방식에서는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불 방식에서 쓰려면 어떤 reflection principle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로써 이 working with decidable properties라고 하는 토픽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example 몇 개를 좀 더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이 개념을 더 확실히 익히도록 하죠. 이건 다음 시간에 파트 2에서 뵙겠습니다.